어머니 장례를 마친 그날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각각 30억 원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막내딸 정미에게는 아무 말도 없었죠. 그리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내민 작은 물건 하나가 있었어요. 이건 어머니가 시집 올 때 해오신 자개함입니다. 정미 씨에게 물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정미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간 어머니를 간병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 약을 챙기고 밤늦게까지 기저귀를 갈아드리던 날들이었어요. 병원 응급실을 수없이 드나들며 의사 선생님께 고개 숙여 인사하던 기억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오빠들은 고작 명절에 한 번씩 내려올 뿐이었는데 정작 유산은 그들에게만 돌아간 거예요. 어머니는 늘 정미에게만 무뚝뚝했습니다. 딸은 강해서 알아서 잘 살아. 그 말만 반복하셨던 어머니였죠. 오빠들이 오면 반가워하시며 이것저것 챙겨주시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정미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어머니는 고마움을 표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정미는 자개함을 꼭 안고 걸었습니다. 오빠들은 이미 각자의 차에 올라타 떠나간 뒤였어요. 큰오빠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정미야, 넌 그래도 집은 있잖아. 엄마 집에서 계속 살면 되고. 작은 오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해서 바쁘거든. 너는 혼자니까 괜찮을 거야. 그 말들이 정미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혼자라서 괜찮다고요? 2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돌봤는데 결국 받은 건 낡은 자개함 하나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미는 자개함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해오셨다는 이 자개함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나전 칠기로 만들어진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빈집에서 정미는 자개함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그동안 들리던 어머니의 기침 소리,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 약 먹는 시간을 알리는 알람 소리까지 모든 게 사라졌죠.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였습니다. 자개함의 자물쇠는 오래전부터 고장이 나 있었어요. 어머니는 생전에 늘 이 함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셨었죠. 가끔 꺼내서 물걸레로 조심스럽게 닦으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미가 다가가면 얼른 덮어버리시곤 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옛날 물건이니까 그냥 두렴. 떨리는 손으로 자개함을 열자 희미한 장내 냄새가 올라왔어요. 안에는 오래된 천조각들이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입으셨던 한복의 조각들 같았죠. 연분홍색 저고리 1000, 하얀 치마 1000, 그리고 금실로 수놓은 작은 조각까지. 정미는 그 천들을 하나씩 들어올리며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 봤어요. 그런데 맨 아래 천조각을 들어올리는 순간 정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래 감춰진 작은 쪽지와 녹슨 열쇠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쪽지는 어머니의 익숙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아버지, 무덤 오른쪽 8번째 돌을 찾아라. 거기에 내가 진짜로 받아야 할 것을 남겨두었다. 정미는 그 쪽지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버지, 무덤 8번째 돌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열쇠는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요?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정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개암 옆에 놓인 쪽지와 열쇠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신 걸까요? 왜 이런 수수께끼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를 남기신 걸까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정민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새벽 5시 정민은 손전등과 작은 삽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무덤이 있는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지만 20년간 수없이 오간 길이라 어둠 속에서도 발걸음이 자연스러웠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정미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죠. 어머니가 남기신 메시지의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무덤 앞에 도착하자 커다란 느티나무가 어둠 속에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수령이 몇백 년은 되어 보이는 그 나무 아래로 정민은 손전등을 비췄어요. 아버지 무덤을 싸고 있는 돌들. 8번째 돌이라니 어떤 기준으로 세어야 할까요? 정민은 나무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돌들을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1번째, 2번째, 3번째, 7번째까지는 그냥 평범한 돌들이었어요. 그런데 8번째 돌은 다른 돌들과 달리 모양이 특이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일부러 놓아둔 것처럼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진 돌이었죠. 정민은 무릎을 꿇고 그 돌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돌 아래쪽 흙이 다른 곳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손톱 사이로 차가운 흙이 들어갔지만 정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 정도 팠을까요? 삽으로 무언가 딱딱한 것에 부딪혔어요. 더 조심스럽게 흙을 헤치자 녹슨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고 자물쇠가 달려 있었죠.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자개암에서 발견한 그 작은 열쇠 말이에요. 설마 이 상자를 여는 열쇠일까요?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어보니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찰컥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정미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요란하게 뛰었죠. 상자 뚜껑을 열자 비닐봉지에 쌓인 여러 개의 봉투들이 나타났어요. 습기에 젖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과 도장, 그리고 부동산 등기증명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봉투에는 편지가, 세 번째 봉투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손전등 불빛 아래서 그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죠. 이게 정말 어머니가 남기신 건가요? 장을 확인하는 순간 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잔고가 10억 원이었거든요. 부동산 등기 증명서를 보니 시내 상가 건물 3채가 정미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언제 명의를 바꿔두신 건지 정민은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정민은 계속해서 서류들을 살펴봤죠. 가장 두꺼운 봉투에서 나온 편지를 펼쳐보니 어머니의 친필로 빼곡히 적힌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딸아, 넌 말없이 다 감당했지. 오빠들은 모르겠지만 엄마는 다 보고 있었단다. 내가 받은 자괴함은 너의 시작이야. 숨기고 참은 세월의 끝에서 이제 너만의 삶을 시작해.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오빠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유산을 나누어 줬지만 너에게는 따로 준비해 둔 게 있단다.
왜 이렇게 했냐고? 오빠들은 욕심이 많아. 받자마자 더 달라고 할 거고 내 몫까지 탐낼지도 몰라.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너만을 위한 유산을 따로 마련했단다. 이 돈과 부동산들은 보상이 아니야. 너의 미래를 위해 쓰라는 엄마의 선물이란다. 현금 10억 원과 상가 건물 3채 다 합치면 50억 정도 될 거야. 오빠들이 받은 것보다 많지만 너는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어. 이 돈으로 내가 꿈꿔왔던 일들을 해보렴. 정민은 편지를 읽으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동산도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너 명의로 바꿔뒀어. 너는 워낙 착하고 순해서 바깥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몰랐겠지만 엄마는 다 준비해뒀단다. 통장도 내 도장으로 만들어서 넣어뒀고 모든 절차도 끝냈어. 오빠들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 너는 너무 착해서 그들이 알면 다 나누어 주려 할 텐데 그러면 안 돼. 이건 오직 너만을 위한 거야. 조용히 너만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써. 바느질을 좋아하던 우리 딸, 작은 바느질 방이라도 차려서 내 마음대로 살아봐.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자개함 속 1000조각들은 내가 시집 올 때 입었던 한복 조각들이야. 그걸로 뭔가 만들어 보렴. 엄마의 마음이 담긴 천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새벽 6시가 넘어서야 정민은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해서 가져올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자개함을 바라보며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늘 자개함을 손수 물걸레로 닦으시곤 했어요. 이건 시집 올 때 엄마가 준 거야. 손때 묻어야 오래 가는 거야.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딸에게 물려주기 위한 정성이었던 거죠. 정민은 자개함 속 한복 1000조각들을 하나씩 꺼내어 펼쳐봤어요. 연분홍 저고리 천에는 작은 매화꽃이 수놓여 있었고 하얀 치마천은 명주실로 곱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20살에 시집 오실 때 입으셨던 한복이었다니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된 천이었어요. 그런데도 색깔이 선명하고 천이 부드러웠죠. 어머니는 왜 이 천조각들을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셨을까요? 정민은 천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새색시였던 그때의 설렘과 기대가 이 천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소중한 추억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으셨던 어머니의 마음도 느껴졌죠. 엄마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정민은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자신에게만 차갑게 대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장 특별한 사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빠들에게는 돈으로 된 유산을 주시고 딸에게는 마음과 추억이 담긴 자개함과 함께 더 큰 선물을 숨겨두셨던 거죠. 정민은 자개함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나전 칠기로 만들어진 표면에는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정성스럽게 닦아주신 흔적들이 은은한 광택을 내고 있었죠. 이제 이 자개함은 정미의 것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한복 1000조각들을 다시 자개함에 넣으면서 정민은 결심했습니다. 이 천들로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보기로 말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천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거죠. 바느질을 좋아했던 정미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재료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자개암을 베개맡에 두고 자면서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민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기억들을 다시 되짚어 봤습니다. 어머니가 오빠들에게만 따뜻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정미만 몰랐던 말없는 사랑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는 딸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였습니다. 정미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마지막 날들을 떠올려 봤어요.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어머니는 늘 정미의 손을 꼭 잡고 계셨죠. 괜찮다, 괜찮다 하시면서도 정미가 곁을 떠날 때마다 불안해하시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아픈 사람의 의존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딸과의 마지막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정미에게 딸은 강해서 알아서 잘 살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 속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어요. 너는 충분히 강하니까 이제 내 인생을 살아도 되라는 허락의 말씀이었던 거죠. 오빠들이 아닌 늘 곁에 있던 딸에게만 마음을 남겨두셨던 어머니였습니다. 정미는 자개암에서 꺼낸 한복 1000조각으로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봤어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입으셨던 연분홍 저고리 천으로 만든 주머니는 정말 예뻤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 정미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 봤죠. 20살 새색시였던 어머니가 설렘을 안고 시집 오셨을 그때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했어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면서 정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개암을 그토록 아끼셨던 이유를 말이에요. 그 안에는 어머니의 청춘과 사랑, 그리고 딸에 대한 마음이 모두 들어 있었던 거죠. 자개암 속에서 꺼낸 그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어요. 정미는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20년간 품고 있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어머니는 정미를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셨던 거였습니다. 딸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날 저녁 정미는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서운해서 미안해요. 앞으로는 엄마가 원하신 대로 제 인생을 살아볼게요. 정미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시내 한복판에 작은 바느질방을 차렸습니다. 실과 바늘이라는 소박한 이름을 붙였어요. 가게 한켠에는 어머니의 자개암을 정성스럽게 진열해 두었죠. 그 자개암은 이제 정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특별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옷을 정성스럽게 고쳐드렸습니다. 바지 단을 줄여달라는 할머니에게는 어머니의 한복천으로 만든 작은 브로치를 선물로 드렸어요. 아이 옷을 수선해달라는 젊은 엄마에게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예쁜 단추를 서비스로 달아드렸죠. 손님들은 정미의 정성스러운 손길에 감동했습니다. 여기 사장님 손이 정말 야물어요. 옷이 새 것처럼 예뻐졌네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민은 뿌듯했어요. 20년간 어머니를 돌보면서 익힌 섬세함과 인내심이 바느질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거든요. 바느질방을 운영하면서 정민은 자신도 조금씩 변해가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손님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신만의 공간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은 거죠. 엄마가 이걸 원하셨을 거예요. 제가 제 삶을 사는 것을. 정민은 자괴함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한복을 들고 온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한복이 너무 소중해서 버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민은 그 한복을 자세히 살펴본 후 제안했습니다. 한복을 조금씩 나누어서 작은 소품들로 만들어 드릴까요? 손수건이나 주머니, 책갈피 같은 것들로 말이에요.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셨어요. 정민은 어머니의 한복 천조각으로 연습했던 기술을 활용해서 할머니의 한복을 아름다운 소품들로 재탄생시켜 드렸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비슷한 요청을 하는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추억이 담긴 옷을 새로운 형태로 보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정미의 바느질방은 점점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곳이 되어갔습니다. 단순히 옷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추억과 정성이 깃든 공간이었어요. 정민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죠. 엄마,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1년이 지나자 마을 어르신들은 정미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불쌍한 딸이 아니라 가장 단단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정민의 바느질방에 가면 마음까지 고쳐진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손님들은 옷을 맡기러 오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도 털어놓았어요. 정민은 그 이야기들을 조용히 들어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죠. 어느 봄날 큰오빠가 바느질방을 찾아왔습니다. 정미야, 내가 이런 가게를 차렸다니 대단하다. 엄마가 보시면 좋아하실 텐데. 오빠는 정미가 혼자서도 이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 같았어요. 작은 오빠도 며칠 후 들러서 우리 막내가 정말 많이 변했네.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은 오빠들에게 어머니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당부대로 비밀로 간직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매일매일 느꼈거든요. 자괴함은 이제 정미의 가게 한켠에서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물어보면 정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죠. 그 말을 할 때마다 정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겨울이 되어 어머니 기일이 돌아왔을 때 정미는 무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자괴함 덕분에 제 인생을 찾았어요. 바느질방도 잘 되고 있고 마을 사람들도 저를 인정해 주세요. 혼자라서 외롭긴 하지만 엄마가 항상 곁에 있어 주시니까 괜찮아요. 정민은 자괴함에서 꺼낸 어머니의 한복천으로 만든 작은 방석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예쁘죠? 엄마의 한복으로 만든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담긴 천으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갈게요. 그날 밤 정민은 가게에서
홀로 바느질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자개함에 담아주신 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정말로 어머니가 바라셨던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자개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정민은 그 빛 속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